여기 이제 노멀 뷰라는 건데요. 해당 면을 갖다가 수직하게 위에서 그냥 보는 모습인데, 자, 이걸 누르고 얘를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요. 이 변이 위에서 보는 면이 되죠. 이렇게 되고, 면을, 요 면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노멀 뷰. 그 다음에 다시 등각뷰로 갖다 놓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멀티뷰라는 거 딱 눌러보시면 한꺼번에 자동으로 뷰가 4개로 딱 보이죠. 등각뷰. 여기 보면 이제 컴파스가 있는 게 현재 지금 커런트입니다. 정면도 우측면도 뭐 이렇게 뷰를 여러 개 보이는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누르고 컴파스 얘를 누르고 얘를 해제를 시키면 현재 컴파스가 있는 게 다시 화면 하나로 확대되죠.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 누르고 여기 컴파스가 여기 있죠. 얘를 해제시키면 금방 컴파스가 있는 뷰가 제외되어야 됩니다. 물론 뭐 등각뷰에서 다시 한번 돌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정면도 평면도 뭐 이런 거 보는 것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등각뷰라는 거예요. 아이소메트릭 뷰. 회전을 막 시키고 왔다 갔을 때 다시 등각뷰 형태로 꼭지점에 모서리점에 해서 뱅글 돌려서 120도만큼 보여주는 게 등각뷰죠. 그 다음에 이게 정면도예요. 보이시죠? 뒤에 이게 배면도, 뒤에서 본 모습. 옆에서 레프트 뷰, 좌측면도. 그 다음에 라이트 뷰, 우측면도. 위에서 본 탑뷰, 평면도죠. 위에서 본 거. 그 다음에 이것은 바튼 뷰, 저면도. 요게 백뷰, 배면도네요. 뒤에서 본 거, 배면도. 이게 뭐 증명차는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어떤 모델이 있을 때는 보면 이런 차이들이 좀 확실히 보이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뭐 네임드 뷰 이것은 뭐 얼마나 써먹을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용자가 임의의 어떤 뷰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잠깐 한번 어떤 건지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노멀 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뷰 형태를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 네임드 뷰에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든다면 카메라 1번이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줘볼게요. 레드 했습니다. 카메라 1번.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중간에 제가 이 상태에서요. 네임드 뷰를 클릭해 볼게요. 카메라 1번 오케이. 그럼 이렇게 넘어오죠. 금방 제가 하나 만들어 놨던 이런 게 이제 네임드 뷰인데 뭐 굳이 이런 것까지는 쓸 일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모델을 다양한 형태로 표시해 주는 건데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이것은 차후에 또 할 거니까요. 뷰를 하나, 원형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고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위에 있는 거 쉐이딩이라고 해서 보시면 엣지 부분이 다 사라져요. 그냥 그죠? 엣지가 없이 모델링을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 보면 뭐 쉐이딩 이디 엣지만 거기다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것이 또 일반적으로 쓰실 때는 이런 거나 이런 거 쓰시면 되는 거 편할 겁니다. 그다음 그 뒤쪽에 쉐이딩 이드 엣지 이드 아웃 스무스 엣지라는 거, 여기 보시니까 라운드 보이시나요? 제가 그래서 여기 모델을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 여기 이렇게 없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이것은 뒤에 이제 은선 이렇게 히든 라인이 한꺼번에 다 표시가 돼요. 뭐 히든 라인 이렇게 쓰는 게 모델에서 저 뒤에 있는데 엣지에다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라운드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데 보면 이런 게 엣지 필렛이라는 게 있는데 모서리를 지금 이게 안 하면 이렇게 좀 체크 저 뒤쪽 되거든요. 이렇게 엣지 처리되죠. 이거 안 하면 자 이런 상태로 보면 안 보이죠. 그때 뒤를 이렇게 돌려서 이제 엣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쉐이딩 이제 매테리얼 이건 이제 이 뒤에는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매테리얼 뭐 볼 거냐 어떨 거냐. 와이어프레임이 이겁니다. 우리 PT에서 좀 봤던 그냥 모서리만 가지고 표현하죠. 네, 이게 와이어프레임.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런 거 가지고 놓고 쓰시면 쉐이딩 이드 엣지스라는 거 이런 것들 놓고 쓰시면 뭐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가보면 커스터마이즈 뷰 파라미터스라고 해서 이런 게 하나가 보일 거예요. 자, 얘를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기 매터리얼이라고 재질 표시에서 보이는 건데요. 재질 형상을 나는 보겠다라고 해서 체크를 하고 OK 단지 눌러보겠습니다. 근데 아무 변화는 없죠. 변화는 없는데 여기서 저희가 여기 빈 공간 마우스 도구막 돼 있는데 빈 공간에 갖다 놓고 마우스 포인터를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Apply Material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Apply Material 얘를 딱 눌러봅니다. 그러면 자그마한 이런 아이콘이 하나 나오는데요. 아이콘이 딱 하나 있네요. 도구막대. 자, 얘를 딱 눌러주면요. 이 재질이 나와요. 이 모델링을 했을 때 이 재질을 뭐 직접 스틸이 됐든 알루미늄이 됐든 이걸로 가공했을 때 뭐 어떤 물성질을 좀 보고 싶다든지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든다면 뭐 쇠 아니 니켈 골드 뭐 등등 많습니다. 메탈 쪽에 그다음에 컨스트럭션 그다음에 소재 패브릭 등등등 스톤 우드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금속에서 쓰는 게 이제 메탈 쪽이니까 알루미늄을 내가 이거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시다 그러면 알루미늄을 갖다가 끌어다 놓습니다. 이렇게 딱 놓으시면 이렇게 알루미늄이 적용된 모델을 볼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 관련된 알루미늄 관련된 재질 특성은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보면 프로퍼티스라고 나오는데요. 이 알루미늄에 관련된 뭔지 이렇게 좀 다 나올 거예요. 이게 특성 알루미늄 여기 보시면 알루미늄이란 영계수 파손비 밀도가 얼마고 열팽창 계수가 어떻고 항복 강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물성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밀도는 뭐 얼마 2710kg per 세제곱미터 이런 것들 보이시죠? 이 물성치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나중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애널리시스라는데 하이드 쇼인데요. 현재 이 영역 파트바디를 현재 좀 작업 영역 우리 쇼 영역에 와 있죠. 얘를 감추고자 할 때는 파트바디 선택하고 얘를 누릅니다. 하이드 쇼 클릭하면 안 보이죠. 파트바디 전체가 어디로 가 있냐면 여기로 감춰져요. 이게 지금 그 하이드 영역이거든요. 하이드 영역 얘를 눌러보면 현재 쇼 영역 하이드 영역을 볼 수 있는데요. 얘를 파트바디 전체를 불투명하게 바뀌었죠. 오른쪽 이렇게 해도 됩니다.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하이드 쇼 선택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하이드 쇼 이렇게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영역은 어디로 오냐면 하이드 영역으로 들어가 있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하이드 쇼 선택해서 다시 들어오고
도면 형식 설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드래프팅 모드를 실행한 후에 여기 보면 편집 메뉴에 보면 시트 배경 또는 영문판으로 보면 시트 백그라운드라는 게 있는데요. 얘를 선택해 보면 여기에 보면 프레임 앤드 타이틀 블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요, 작성 체크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면 영역에서는 하얗게 표시되는데 백그라운드 영역에서는 이렇게 회색빛으로 표시돼서 도면 편집이 안되고 요 형식, 도면 형식만, 프레임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용지 양식이라든지 표제란 등을 수정해서 영역을 편집을 하면 되는데요.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드래프팅 모드에서 편집한 영역 자세히 보기는 하겠지만 용지 관련된 여기 문자 관련된 것들은 더블 클릭 하시면 여기 보면 대화상자가 편집기 대화상자가 나와서 변경을 해주면 되고요. 나머지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드로우 도구막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표준한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또 변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편집 여기 그 다음에 작업뷰 또는 영문판으로 보면 워킹 뷰 이렇게 선택하고 다시 원래대로 도면 영역으로 빠져나오면은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영역이 백그라운드 영역, 그래서 도면 형식을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좀 백그라운드 영역에서는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변경이 돼서 이 도면 형식은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여기 있는 이 도면 영역은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워킹 에어리어에서는 여기에 있는 백그라운드는 우리가 편집을 할 수가 없고, 이제 도면이 생성이 되면 여러가지 뷰에서 뭐 치수를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형상 공차를 넣는다든지 이런 도면 작업은 여기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면 형식을 직접 카티아를 이용해서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모델을 하나 완성을 해 두었고요. 여기서 도면 드래프팅 영역으로 먼저 전환을 할 겁니다. 물론 스타트 메뉴에서 메커니컬 디자인의 드래프팅으로 전환을 해도 되겠지만, 앞에서 저희가 이제 스타트 메뉴 설정을 해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모드들을 워크벤치에 스타트 메뉴에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워크벤치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현재 지금 파트 디자인 모드가 실행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드래프팅이라는 여기 모드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드래프팅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새로운 드래프팅을 하나를 이제 도면을 생성시킬 건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먼저 대화상자가 뜨는데요. 물론 여기에 있는 간단하게 이제 빈 영역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아래 보시면 스탠다드, 여기 보시면 현재 영역이 이 빈 영역 공간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스탠다드 IS로 그 다음에 A0 용지 크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이제 수정을 하려면 여기 모디파이라는 걸 눌러서 이제 수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도면 관련된 것들은 또 아마 뒤쪽에 드래프팅 모드에서 또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일단 도면 모델을 실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빈 영역으로 아무것도 없는 도면을 생성을 시키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재 이 뷰를 기준해 가지고 모든 뷰를 한꺼번에 다 생성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프론트 뷰, 탑 뷰, 레프트 뷰, 여기는 뭐 바로 이렇게 생성을 시키는 건데, 이건 IS 규정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한번 저희가 실행을 시켜보죠. 메뉴 하고 OK 단추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뷰들이 일단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드래프팅 환경인데요. 왼쪽에 뭐 시트 1번에 현재 프론트 뷰부터 아이소메트릭 뷰까지 각각 전부 다 생성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용지를 좀 줄여 보시면 이게 이제 영역인데요. 도면 영역인데 그 도면 영역의 어떤 형식을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막대들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 먼저 이게 지금 워킹 뷰에서 도면을 편집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고요. 저희는 여기가 아니라 도면 형식을 한번 편집을 해볼 건데요. 자, 뷰 메뉴를 눌러봅니다. 뷰가 아니라 에디트 명령을 눌러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시트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죠. 시프트 백그라운드, 이게 이제 도면 형식, 도면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뭐 표제란, 부품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백그라운드에다가 아예 만들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영역이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것들이 지금 약간 회색빛이 좀 돌죠. 그리고 여기에서 금방 생성했던 추상들을 잡아보면은 선택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창이 하나 열려서 거기 안에 이제 새로운 어떤 틀 양식을 만들도록 해주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이콘이 있는데 아직 뭐 정리는 도구막대 정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이콘이 여기 보시면 드로잉 아이콘이 있습니다. 드로잉 도구막대 보시면 앞쪽에 보시면 프레임 앤드 타이틀 블록이라는 아이콘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아이콘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하나 나오고요. 뭐 스타일 오브 타이틀 블록에서 블록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도면 형식들이 이렇게 몇 가지 것들이 예시로 주어집니다. 샘플로 저희는 뭐 맨 위에 있는 예시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건지 저희 하나 생성을 시킬 거니까 create라고 해서 한번 apply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면 보시니까 조금 전에 없었던 뭐가 생기죠. 도면 뒤쪽에 일부 한번 확대를 시켜 볼 거고요. 이렇게 자, 뭐 이걸 일단 이 폼을 가지고 기본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선택하고 OK 단추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양식에 맞게 이 폼을 좀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주위에 여기 있는 투상을 제외한 나머지 형상들을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처음부터 새로 만들려면 또 좀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이미의 어떤 기존에 있던 샘플을 일단 불러와 본 건데요. 물론 처음부터 새로 만들 수도 있겠죠.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그리기 도구막대들이 있는데요. 빼보시면 지오메트리컬 크리에이션 해가지고 뭐 라인, 그 다음에 서클 관련된, 그 다음에 직사각형 앞에 이제 우리가 이것은 뒤에 이제 스케치 모드에서 별도로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뭐 직사각형 양식을 이렇게 그리고 해서 이 양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게 없다고 그러면 직사각형을 가지고 틀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뭐 우리가 그런 것들 있죠. 중심선이라는 거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예를 든다면
그 다음에 라인 가지고 뭐 등등등 이렇게 만들고 또 편집해서 잘라내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식을 쭉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뭐 여기서 전체 다 만들지는 않고 지금은요 기존에 있던 걸 하나 불러다가 그럼을 좀 잠깐 편집해 놓은 걸로만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뭐 필요 없는 글자는 선택해서 지워버리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뭐 필요한 글자는 편집하려면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거꾸로 갔네. 자, 이렇게. 그리고 이 글자 크기들은 여기 보시면 크기가 현재 3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크기도 얼마든지 이렇게 늘려줄 수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굵은 글씨 뭐 이렇게 위치 날짜 뭐 등등등 필요하면은 뭐 스케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여기서 기록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샘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게요. 2000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뭐 등등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지금 뭐 재질은 어떤 뭐 등등 뭐 두께는 어떻게 하고 뭐 등등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양식에 맞게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것들 있으면 선택해서 이렇게 지워버리시고요. 선택이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편집을 해서 지울 건 지우고 생성할 건 생성해서 양식을 이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만들어 보시면 양식이 다 만들어지면은 다시 워킹 에어리어 도면 영역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그 도면 영역은 보시면 다시 에디트 라는데 워킹 뷰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도면 영역인데요. 이 도면 영역에서 보시면 이제 투상된 뷰는 선택이 되죠. 이렇게. 근데 앞에서 저희가 작업을 했던 백그라운드에서 작업했던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보면 이런 객체들은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틀 영역하고 그 다음에 투상 영역에서 이것들을 서로 이제 겹치다 보면 서로 이런 뷰하고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면 서로 좀 불편할 수 있고 불필요하게도 지워져야 되고 하는 경우도 있으면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편리하게 좀 정리해 놓은 게 요 에디트에 보시면 시트 백그라운드에 있습니다. 그 현재 지금 이 용역은 조금 전에 드래프팅 모드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용지 영역을 설정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 용지 영역이 너무 크다라든지 그런 변경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 영역에 시트 있죠. 이 시트 전체를 환경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프로퍼티스 단축키는 보면 여기 Alt Enter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택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 이 도면 영역에 대한
환경 설정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물론 여기서 이름도 네임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이 현재 1:1이지만 스케일도 뭐 조정할 수 있고, 여기 포맷에 보시면 현재 지금 좀 확대를 시켜서 보겠습니다. A0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요. 이 A0 사이즈를 나는 A3 용지로 바꾸겠다. 어플라이 눌러보시면 용지 크기가 A0, 현재 A3 용지가 이렇게 적죠.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거 A3 너무나 적구나. A2 용지로 바꿔보겠다. 그럼 A2 용지가 요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또 도면 일단 크기에 대해서 이 도면 뷰가 다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1으로 이렇게 바꿔보고요. 이것은 도면 형식이 세로 영역이냐 가로 영역, 일반적으로 도면은 가로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프로젝션 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기계 캐드 같은 경우는 삼각법을 주로 쓰게 되는데요. 현재 지금 설정된 A0 ISO 요 폼에서는 규격이 지금 일각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투상이 현재 맞지는 않습니다. 정면도를 기준해서 삼각법은 우측면도가 오른쪽, 좌측면도, 평면도 이렇게 와야 되는데 현재 일각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 뷰 형상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일각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법에서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뷰를 생성하기 전에는 아예 삼각법을 기준하는 폼을 쓰든, 아니면 뷰에서 서드 앵글 스탠다드의 삼각법을 체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뷰를 생성시키면 정확하게 삼각법에 맞게 투상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법 체크 OK 이렇게 하시면 용지 전체 크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즈 자체가 좀 틀려지죠. 그러면 먼저 이게 용지를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들어가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다 삭제를 하고 다시 드로잉이 삭제가 됐네요. 다시 돌아볼게요. OK 단추 눌러보시면 이번에는 용지를 설정을 A1으로 용지를 설정을 해서 바꿨더니 다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용지 크기에 맞게 에디트 워킹 뷰 다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해당 뷰를 이제 여기서 위치를 옮겨서 여기에서 이제 해당 도면 작업들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것은 이제 저쪽에서 별도로 드로잉 메뉴 할 때, 도면 메뉴 할 때 그때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